네, 이고은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지금 3대 특검 후보자들의 면면을 봤는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요, 다름 아닌 내란 특검 후보자들입니다. 일단은 내란 특검 관련해서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은요,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추천이 됐습니다. 조은석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27년간 검사 생활을 했던 베테랑 검사 출신이고요. 특히 특수 분야 그리고 형사 부분에 대한 수사 이력이 돋보이는 인물입니다. 또 한 가지의 중요한 특징은요,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를 수사했던 인물로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미운털을 박히면서 좌천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이 내란 특검의 조국 혁신단이 추천한 인물은요, 이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입니다. 한동수 전 감찰부장 같은 경우에 특이한 이력 가지고 있는데요. 이 커리어의 시작점은 판사 출신 변호사였습니다. 판사 생활을 하다가 외부 공모 케이스로 검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대검 감찰부장을 지낸 인물인데요. 대검에서 감찰을 맡은 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검찰의 비리나 의혹을 감찰했던 인물입니다. 때문에 당시의 검찰총장과의 대립이 잦았는데요. 당시의 검찰총장 다름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정권과의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들이 이 내란 특검의 후보자로 추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쯤 특검이 출범할까요? 네, 오늘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단에서 이 후보자가 총 6명이 추천됐습니다. 3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특별 검사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요. 빠르면 내일 임명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 특별 검사가 임명이 되면 그때부터 특검은 자신의 수사팀을 꾸리게 되는데요. 20일의 시간이 준비 시간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 특검을 보좌할 수 있는 이 특별 검사 보를 또 임명 추천을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5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검사 보를 임명하게 되고 그 외에 파견 검사랄지 또 파견 공무원까지 수백 명의 수사팀을 20일 안에 꾸리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음 달 초 중순쯤에는 정상적으로 특검팀이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 초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죠. 이런 것들과 특검이 맞물리면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일단은 모든 수사와 재판은요, 특검팀에서 수사나 재판의 이첩을 요구할 경우에 해당 기관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아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는요, 아직까지 재판 단계에 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 3개의 검찰청이 가지고 있는 수사는 아마 바로 이첩 요구를 받을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판 단계에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해당 재판 관련해서는 아마 특검팀이 꾸려지면 지금 현재 재판 중인 공판 검사에 대해서 직접 지휘를 하는 형태로 이 수사를 진두지휘를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직접 이 재판마저도 이 특검팀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고요. 검찰에서도 아마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현재 재판 중인 사건만큼은 공판 검사가 그대로 공소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라는 의견을 특검팀에 개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경찰과 특검 또 검찰이 맞물리면 좀 미묘한 신경전도 예상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특검 법안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에 이첩을 요구한 경우에 다른 수사기관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특검 출범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은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경찰과 검찰은 이 특검 출범 때까지 해당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수사 인력을 총 가동을 해서 국민들께 현재 그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 부분에 대한 최대한 실적을 내고자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했잖아요. 네. 통상 3번째 요구까지 거부하면 보통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3차 이상 거부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수순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의견서를 통해서 오늘 있었던 2차 소환 요구에는 불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일단
일단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관련해서는 체포영장 부분이 위법, 무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면 조사는 우리가 불응하지만 직접 나를 찾아와서 방문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은 응하겠다라는 취지로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서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19일에 3차 소환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3차 소환도 거부한다면 경찰에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대면 조사라는 그 방식만을 거부한 것이다라고 법원에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떤 조사 방식을 쓸지는요. 수사기관이 선택하는 만큼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과연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이 있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이제 그 민주당 측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것인데요. 검찰청법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즉 현존하고 있는 검찰청 자체를 없애고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결국 현재 검찰이 지금 수사할 수 있는 건 한 6대 범죄에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 6대 범죄에다가 한 가지를 추가했죠. 이 내란과 외환의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을 새로 신설을 해서 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현재 검찰의 기능은 공소청이라는 기관을 신설을 해서 공소청에서는 공소 제기와 이 재판, 공소 유지만을 담당시키겠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수사 부분이 중수청이 신설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경찰 그리고 공수처, 중수청까지 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 3개의 기관 간의 관할이라든지 관리 감독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3개의 수사기관에 대해서 감독하고 또 업무 분야를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겠다라는 것이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일단은 현재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직접 수사권이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의 기능은 결국 공소청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현재 나온 이 공소청 관련한 법안에는요. 보안 수사권이 현재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제가 취재한 결과 이 보안 수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이 해당 4가지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수사 절차 법안을 조만간 상정할 것이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수사절차법을 통해서 보안 수사에 대한 기간이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과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경찰의 보안 수사를 내릴 수 있지만 직접 검사가 수사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큰 차이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우려되는 대목은 없나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요. 결국에 현재도 보안 수사도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검찰은 만약에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기에 굉장히 사소한 부분만이 수사에 공백이 있다고 하면 검찰에서 빠르게 사소한 공백을 메우고 기소, 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온 이 중수청과 또 공소청을 구분하게 되면 사소한 수사의 미비점만 있어도 경찰로 보안 수사를 내릴 수밖에 없고 즉 검찰에서 사소한 공백도 메울 수 없게 됨으로써 일반 민생, 고소고발 사건이 그만큼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 발생할 수 있어서요. 수사 절차 법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보안 수사를 내렸을 때 경찰이 어느 정도 기간에 반드시 보안 수사를 완료해야 된다라는 규정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